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사 기자님께 진심으로 모르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1조 9천억 원 탈세 공무방조 용의자 김수유 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 17대 대통령, 이재후 김행장 대표 등을 금감원 및 관계 기관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원활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손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고, 기자님들은 포토타임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다 바라보시고, 이 티켓을 일단은 가슴으로 들려주세요. 가슴으로. 다시 가슴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찍으셨죠? 다시 한 번만 더 머리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머리 위로. 네. 더 높이 얼굴을 가리지 않게 두 손 덜 쓰는 기분으로 먼저 높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 찍으셨죠?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네. 가슴 앞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슴 앞으로. 네. 하나, 둘, 셋. 다 찍으셨죠? 우리 요구사항을 제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고요제창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창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손피켓을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를 즉각 취소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명령하라! 이국근 금융감독원장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군 김정태 윤종문을 즉각 징계 파면하고 탈세범을 검찰에 고발하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나은행 탈세를 즉각 추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현동 국세청장도 검찰에 고발하라! 김준욱 공수처장은 국고를 훔쳐놓은 공범 이명박 한승수 등 의공직자 전원을 체포, 구속, 기소하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의정 당신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우영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선거 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열사 시민사회 발전에 용면하신 모든 영령을 내어 공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명! 바로 이와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훈아 교육감시 민권위 상임대표님이 연예인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로 3초간 외치겠습니다. 와! 네, 성훈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감시 민권위 대표 승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2002년 10월 1일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적자간에서 은행이 파산 직전에 몰린 은행은 서울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자가 나서 잘 나가는 은행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은행이 부도가 난 이 서울은행을 인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도 직전에 적자은행인 서울은행이 거꾸로 흑자가 난 하나은행을 먹어삼킨 그러한 합병이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역방식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역방식 합병을 해서 국민 혈세로 마련된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 약 4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탄생한 이러한 은행, 이 은행은 원칙적으로 제3의 상호를 써야 되는데 하나은행이 그 당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인지 하나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2월 결손금을 승계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아주 명확하게 명명백하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는 서울은행, 그리고 이름만 하나은행으로 바꾼 이 서울은행은 그 뒤에도 여러 번 탈세를 했지만 그때부터 탈세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승계받아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환급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아마 임기를 한 8일 정도 남기고 야, 이거 뭐 잘못했다, 국세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보증을 받았으니 다시 되찾아야겠다 해서 추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당시 하나은행장 김승우가 이명박과 아주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김현정을 끼고서 갑자기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추징하기로 결정이 됐고 또 그것이 일종의 탈세로 확인돼서 추징하는 것이니만큼 또 이미 명령이 내려졌고 절대로 과세전 적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 임기 초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엄청난 표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 잘못됐다 하고 다시 세금을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하나은행이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이 재탄생해서 어떻게든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국민에게 보답해야 되는데 이런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서 탈세를 계속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 단체와 대표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은행에 주주가 되시는 분들이 준법 경영을 해야 된다, 청렴한 경영을 해야 된다,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면서 이 일을 제기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계셨고 그 노력에 대해서 우선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말씀은 바로 마이클 명조 윤영대 공동대표님께 또 고영구 고문님께 듣도록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6개월 내지 몇 개월 같은 오래 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월아 명화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무려 정부에서 추징했던 그 당시 세금이 1조 7천억, 거의 1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계산해 본다면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 도둑입니다. 국부를 털어놓고 말아먹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진영으로 갈려서 싸움을 격퇴할 것입니다. 기필코 이명박을 도둑해야겠는데 이명박이 어저께 언론 보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천연한 전사자료에서 참배를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은 모든 세금을 빨리 토해내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돌아감센터 임하입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은행 탈세 사건, 방금 송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탈세 금액이 무려 그 당시에 국세청이 추진하는 금액이 1조 448억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징금을 포함해서 1조 7,241억 원을 국세청이 추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엄청난 세금을 어떻게 탈세를 했는지, 그리고 또 탈세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환급받을 수 있었는지 국민들의 모양이, 그리고 이것 감독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탈세 금융기관을 어떻게 목용하고 방류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때 서울은행이 거의 파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조의 공적 자금을 넣어서 회수했습니다. 이 회수한 예산을 하나은행이 인수해서 2002년도 11월에 납부했을 때 이것을 세금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이 반드시 상호를 하나은행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서울은행이 이익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은행의 상호를 썼던 것인데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 7년까지 무려 1조 원을 탈세해서 국세청이 1조 7,241억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들 탈세가 비단 1조 원뿐만 아니라 1조 9,088억 원 전액을 탈세한 것으로 저희들은 여러가지 증거에 의해서 드러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저희가 정의당감센터가 당시에 하나은행 로스타에 위안된 탈세를 고발해서 추진했고 또 국민은행도 추진했고 하나은행도 추진할 찰나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것을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하면서 새 정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남겨놓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김현장과 결탁해서 아까 국민은행 탈세, 로스타에 위안하는 탈세, 이 하나는 탈세는 2조 5천억이나 하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빼먹기 위해서 이명박과 결탁하고 의원에 당이 돼서 이러한 짓을 해냈습니다. 과세는 적부심을 심사할 수 없는 대상이고 탈세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고 강압수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먹고도 대통령이 돼서 지금 행행거리고 있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CEO가 2008년도에 재탈세했기 때문에 CEO가 검찰은 2023년 5월 29일 적부심이 5월 27일 열려서 이틀 뒤에 결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재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돈을 추진했던 돈을 완전히 하나은행에 내준 시점이 6월 11일이기 때문에 6월 11일부터 15년 특가법 탈세 기간인 2024년 6월
봅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비자본감센터 제가 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고발했던 것을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시효가 중지됐습니다. 약 6개월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방치했다가는 또다시 추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감독을 해서 검사 출신 용사 수사검사였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복현 검사에게 용사 외환령 탈세에 대해서 2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검사가 감독원장이 됐기 때문에 즉각 감독원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탈세를 조사해서 처벌하고 이때 감리한 3일의 범인 이러한 범인들도 처벌하고 당시에 김수유 회장, 김경태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 연직이 아닙니다만 전직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면 상당의 징계를 하고 즉시 고발해서 처벌하고 추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비자본감센터 2004년도에 만들어서 이 금융기관의 부패를 줄곧 고발해왔던 비자본감센터 전 공동대표 허영구 의원의 본문이 와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부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은행 탈세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발한 내용에 우리 비자본감센터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탈세의 범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야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세제를 감면함으로써 지난번에 보도된 보면 15조 원 이상의 소세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걸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추경을 또 만들고 이것을 채권을 마련하고 국가 부채를 누적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탈세가 얼마나 조세 감면보다도 더 감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통보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는 보도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권력과 그리고 정부기관과 부패 정치인들 사이에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탈세 문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비자본감센터가 오랫동안 지불하게 이 금융기관의 탈세 문제를 추진해갖고 고발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하나은행 탈세 1조 9천을 비롯해서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탈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탈세를 포함해서 약 20% 내지 25%에 달하는 지하 경제만 양성화시켜서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고 또 그동안 저질러진 엄청난 범죄 중범죄인 탈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세를 형사하지 않더라도 또 부당하게 과정에 물리고 있는 정세를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시장 수익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탈세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소수의 부자와 불패한 정치인들의 주변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들의
주머니가 털려서 알게 모르게 인생이 어려지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민주화 되고 그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 투자자들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탈세들은 바로 금융기관들의 엄청난 수익과 함께 외국 주주들의 주주은행으로 국부가 입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노동자, 서민들, 민중들의 주머니는 탈탈 털리고 있고 가계부처가 국가부처로 차곡차곡 삶으로써 민생이 독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감독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명백하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련 검사 출신으로서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강조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사회단체 대표인들이 순서적으로 낭독하는데 우리 플리저번 남스센터 하영로 부모님께서 먼저 낭독하셨기 때문에 먼저 윤영도의 공방대표께서 먼저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대신고 발의 국민연대 대표 이호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죽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김인정은 론스타의 외환인과 국민력을 대의하여 조세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어 한해은행 탈세도 조세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3조원의 탈세 사건으로 돈 방석을 준비하기 위해 김인정 대표, 이재용은 대한민국의 친구 겸 후원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준비 특사로 확인한 선거 1등 공신 거래통장 한승주를 밀어내고 김현장 권은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고 취임 즉시 조세 심판을 한승수 총리 산하로 만들어 거액의 국권을 털어낼 준비를 치밀하게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부원회장과 김현장과 친구인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와 공모하여 조세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신속히 황금 재탈세해 주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2조의 12,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행령 제63조 9, 1법 제81조의 12, 제1항 각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즉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할 경우이지만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달서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범칙 사건으로 제외 대상이므로 검찰이 김승현 등 8명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공권이 재정부 유권 해석을 받아 추진하였으므로 과세전 적부심을 재청구할 수도 없다. 기자회견문은 1, 2부는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페 듣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명박 김앤장과 이현동이 불법으로 적부심을 열기 위하여 국세청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담당 세무서장인 안만노가 건배 제의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적부심을 개최하여 2003년도, 2005년도분 추진 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지나간 2002년도 탈세금은 물론 환급 이자까지 환급하여 제8세에 주었던 것입니다. 한해은행 탈세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기자본 감시센터 고발과 대통령실 등에 처리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김승희와 김현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2008년 6월 11일 전액 환급받아 제8세한 사실이 명백하여 최종으로 제8세에 대한 국가법상 시효가 15년인 2023년 6월 11일 적부심 결제일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 대표가 주주로서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하고 재항구 중에 있어 시효가 2022년 9월 6일부터 중단되어 있어 6개월 이상 추가 시효가 남아있고 센터도 배급에 재항고하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센터는 2023년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통령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실은 남대문 세무서의 조사를 지시하고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여 국세청도 남대문 세무서의 조사를 지시하고 검찰청은 조세 범죄 수사부에 배정하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주인 검사가 되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즉각 기소하여 15조 5,931억 원 2023년 1월 31일 기준을 추징하라. 만약 검찰이 부정패를 묵인하고 범죄 공모자가 되면 검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존재 이유가 없는 처벌 대상입니다. 결국 검사 대통령을 배출한 검사 전성시대가 아니라 군패 기로에 선 검찰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즉각 사퇴를 추진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5천만 국민의 가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김창기 총장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적 이유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 공모자가 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범죄가 변호사법의 범죄 조직 김현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이므로 즉각 김현장을 해산하고 김현장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를 해태 거부할 경우 부인이 김현장에서 받은 보호액 금전은 부탄 김현장 관련 범죄 수사 무마 뇌물로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이 김현장과 이명박 등 권력을 타하여 국권을 훔쳐오는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므로 이들 부패 관련들은 압수수색, 부패재산 몰수 등을 통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그러나 만약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나은행 탈세그룹인 김현장 산업이고 과거 한동훈 장관의 장인 진영구 대검 부장의 조폐공사 파악유도 사건을 바지기수한 경력으로 공수장에 대해서 김현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공처검사로 등용하여 김현장의 공수처를 만든 김현장과 사적 인연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국기문란의 공범으로 엄중 처벌될 것이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이덕현 감독원장에게 고발한 이유는 하나은행 탈세는 금융기관의 범죄이고 은행장의 범죄이므로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과 회계
김종인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감독원장이 이복현에게 관련자 전화를 즉각 긴급 판매하고 특히 하나은행의 탄세는 재무제표 조작 등 외교 사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권리이므로 2002년부터 중공가루법, 자본시장법, 외관법과 회계분임을 회계기준을 위반한 외교 사기로 판사하였으므로 당시 감독원장이 직무이견에 은폐하고 김혜정 서명을 받았으므로 감독기관 범죄를 스스로 처벌하고 나아가 검찰에 관하여 판사를 기소시키고 김현장 등 관련자 범죄식도 모시도록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숨 이복현 감독원장이 하나은행의 탄세 범죄를 즉각 처벌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에 도모하고 대통령의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하나은행과 김현장 범죄를 징계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손실 공범으로 만드는 망국의 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수년간 계속된 코로나 사태의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 산치와 과도한 대행당 참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탓을 즉각 추징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김현장 해산을 명령하라. 명령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범 김정태, 윤정규를 즉각 파면하고 탈세범을 검찰에 고발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하나은행 탈세 사건을 즉각 기소 및 탈세를 추진하고 위원장의 공개 자금을 연결 몰수하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나은행 탈세를 즉각 추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현봉 전 국세청장도 검찰에 고발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현장을 즉각 해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부패 재산을 몰수하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권을 훔쳐먹은 공무원 이명박, 한성수 등 고위공직자 전원을 체포 즉각 기소하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를 즉각 추진시키고 한동훈 장관에게 김현장 해산을 명령하라. 2023년 3월 13일 참여단체 입고 기자님들 혹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한국 언론사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님들?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공수처에는 윤영계 대표님하고 송락 대표님 오프닝 하셔서 접수시키고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사진 마지막으로 살짝. 네, 잠깐만. 선수박 다시 한번 딱. 다시 한번 티켓을 가슴에 앞에 카메라 봤어요. 전부들 앞에 카메라 좀 봐주십시오. 전부들 티켓은 가슴에.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이제 티켓은 머리 위로, 머리 위로 티켓이요. 자, 머리 위로 티켓이 올라갔죠.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